시간에는 기준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을 계산할 때 이 기준시가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기준시가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기준시가라는 용어는 포괄적인 의미의 뜻이지 사실은 개별 주택별로 부동산 유형별로 보면은 각각 그 고유의 이름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와 같은 주택들을 공동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예전엔 건교부였었고 지금은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한 번씩 고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수시분위로 6월 달에도 한 번씩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시가라고 하는 용어가 이러한 뭐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나 또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또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고시가, 또 기타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기준시가라고 해서 또 따로 있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기타 골프이용권 같은 경우도 작년 2월 4일 이후 기준으로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용어 자체가 상당히 좀 난해하고 어렵죠. 이와 같이 좀 어려운 용어들인데 이런 용어들을 전부 포괄해서 우리가 기준시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기준시가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는 상속이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 부동산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기준시가라고 그러죠. 기준이 되는 거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뭐 아파트를 물려준다든지 또 뭐 단독주택을 증여한다든지 할 때 그 가격을 원칙적으로는 감정가격 같은 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감정가격이 없다든지 등등 기타의 가격이 불분명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국가가 정한 기준시가로 그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에서 기준시가로 가격을 결정해서 세금 계산하는 방법을 보충평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이 기준시가가 어떤 영향이 있느냐? 제가 이 기준시가 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주택 같은 경우에는 4월 말 이전에 양도하는 것이 세금이 훨씬 적다. 뭐 이와 같은 그 칼럼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5월 말 이전에 양도하는 것이 세금이 훨씬 더 적다. 이렇게 그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이 기준시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시가가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처럼 이와 같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 날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월 30일 날 고시를 하다 보면은 작년도 대비 아무래도 금년도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시가가 올라가면은 세금을 계산할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세금 계산 방식 중에 우리가 쌍방실가라고 해서 원칙은 취득 당시의 거래계약서와 양도 당시의 거래계약서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취득 당시의 거래가액을 모르는 경우에는 일방실가라는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의 거래가액을 모를 때는 일방실가라고 해가지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일방실가의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 그 다음에 분자에는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 이와 같이 환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는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게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취득가액이 숫자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하면은 50%, 즉 양도가액이 10억이었었다. 그럼 10억의 50%인 5억 정도를 취득가액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취득 기준시가가 50보다 높은 60이다. 그러면은 취득시가는 6억이 되겠죠. 60%니까. 그렇지. 취득가액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양도 차익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양도 차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세금이 어떻다는 얘기죠?
양도차익이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취득시가가 올라갔다, 양도차익이 줄어들었다,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런 일방시가 계산하다 보면 취득기준시가는 변동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99년도 2월 달에 사가지고 2010년 4월에 판다. 또 2010년 5월에 판다. 이와 같이 양도 시점의 가격이 변동될 수는 있어도 취득 당시는 고정이란 얘기죠. 그래서 취득 기준 시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만 한다면 이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데 대개 분자의 숫자는 고정이다. 그렇다면은 분모의 숫자가 바뀐다는 얘기 됩니다. 그래서 분모의 숫자가 2010년 4월 가격을 적용했더니 80이었었다. 그러면 80분의 분자의 숫자는 취득기준시가가 40이었었다. 그럼 80분의 40으로 50%의 가격이 취득시가가 될 것입니다. 즉 5억이 될 텐데 만일에 2010년 5월에 팔아가지고 양도기준시가가 100으로 점프했다면 100분의 40이 되겠죠. 40%밖에 안 되니까 양도 취득기준시가가 4억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도기준시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꾸로 양도기준시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취득시가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는 양도차익이 커진다는 얘기고 양도차익이 커진다는 얘기는 세금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양도 시점의 양도기준시가가 올라가면은 세금을 일방시가로 계산할 때는 더 많이 낸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4월 30일 기준으로 이 양도 기준시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4월 30일 이전에 팔았을 때와 4월 30일 이후에 팔았을 때는 일방시가로 계산하다 보면 4월 30일 이후에 팔은 것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취득 당시에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기준시가가 4월 30일 날 고시를 하니까 이왕이면은 잔금 청산하는 매매일을 4월 30일 이전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지. 4월 30일 이후에 잔금 청산일이나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그 전에 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준시가를 좀 양도세 계산할 때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속이나 증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아무래도 4월 30일 날 이후에 하게 되면은 상승된 그 기준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니까 세금이 그만큼 많이 나오게 되겠고, 그 이전에 하게 되면은 전년도의 기준시가로 보기 때문에 적게 계산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4월 달이 되면은 이 기준시가 고시하는 것을 잘 보시고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상속이나 증여, 양도를 하는 것이 훨씬 세금이 적다.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이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시가가 내려올 때는 또 내려오는 가격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작년 대비 금년도 기준시가는 항상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를 한 1000만 호 정도 고시를 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420만 호 정도를 고시를 했습니다. 상가와 오피스텔을 여러분들은 상가와 오피스텔은 공시가, 고시가가 없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국세청에서 그 3,000평방미터가 넘는 것, 약 1,000평이 되겠죠. 3,000평방미터가 넘는 그러한 대형 상가, 그렇지 않으면 상가의 호수가 100개가 넘는 것들, 상가의 호수가 100개가 넘는 것들은 수도권,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5대 광역시 해서 서울, 인천, 경기도 5대 광역시 중에서 3,000평방미터가 넘는 상가라든지 아니면 상가의 호수가 100개가 넘는 것들은 이런 대형 집합상가라고 해가지고 국세청이 매년 고시를 하고 있어요. 올해 고시한 거 보니까 5,424동 44만 호를 고시를 했다.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서 또 고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3,392동에 32만 호에 대해서 오피스텔을 고시를 합니다. 이거는 국세청장이 고시를 하고 12월 31일까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데
이거는 양도나 상속 증여세 계산할 때만 적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세금 계산할 때는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고시가 안 돼 있는 지방상가가 있겠죠. 수도권하고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기타 상가 같은 경우에 기준시가로 건물을 계산할 때는 현재 2010년도 54만 원으로 평방미터당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4만 원에다 구주지수나 지붕지수 등을 곱해가지고 용도지수 등을 곱해서 나온 산정가액을 금년에 지금 쓰도록 되어 있고요. 건물 시가표준액이라고 일반 건물들, 그것도 주택 위의 일반 건물들도 마찬가지 2010년도 평방미터당 54만 원으로 가격으로 행자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이것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주로 지방세 계산하고 등록세 계산할 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요 건물 기준 시가나 건물 시가 표준은 계산 방식이 동일하고요. 국세나 지방세에서 계산하는 것이 가감삼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우는 거의 다 똑같다.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토지의 기준시가가 뭐냐 하면은 개별 공시지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2,954만 필지를 고시를 했다고 그럽니다. 개별 공시지가라 해서 2,954만 필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시군구청장이 고시를 하는데, 요거는 5월 31일 날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별 공시지가도 대개 전년도 대비 5월 말일자로 금액이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토지를 매매했다. 그런데 취득 당시의 금액을 모른다. 그러면 일방실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다. 공식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쉽게 얘기해서 양도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 개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분자는 취득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 이런 공식을 가지고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10억이다. 근데 양도 시점의 개별 공시지가가 하나는 100이다. 취득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는 50이다. 그러면은 100분의 50 해서 50%를 곱해서 5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도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가 만약에 올라갔다. 그렇게 돼서 120분의 50이다. 취득 개별 공시지가는 똑같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 40%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양도 당시에 개별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써 취득 실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취득 실가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양도 차익이 커진다는 얘기고, 그만큼 세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매할 때는 이왕이면 5월 말일 이전에 매매하는 것이 좋다. 5월 달을 거쳐서 5월경에 거래를 할 경우가 생긴다면 5월 말일 이전에 매매하는 것이 일방실가로 계산할 때는 훨씬 세금이 적다. 또 하나는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에도 5월 말일 이전에 하는 것이 세금이 적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골프나 승마, 콘도 이와 같이 골프 이용권, 승마, 콘도 이용권 같은 경우는 원래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고시를 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고시를 했었는데 2009년도에 지금 요 골프 이용권, 승마, 콘도 이용권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2009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책자를 보면은 골프 이용권, 승마 이용권, 콘도 이용권을 고시하는 요령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하는 요령에 의해서 골프, 승마, 콘도 이용권을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걸로 양도세라든지 상속 증여세라든지 지방세 계산할 때에도 다 같이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준시가가 나와 있는 것은 용어의 어떤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었고요.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와 같이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골프 이용권은 저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갖다가 쓴다. 또 하나는 상가나 오피스텔은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 있다. 그 금액을 갖다 쓴다. 기타 나머지 건물들, 특별히 고시가 안 돼 있는 건물들은 건물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이라는 계산 공식을 가지고 거기서 계산을 해서 산출을 한다. 또 공동주택같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끌어다 쓰고, 또 단독주택도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을 끌어다 쓰는데, 이와 같이 기준시가라고 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 것을 다 그냥 합쳐서 기준시가라고 하는 거지, 기준시가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하고요. 이런 고시하는 날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날짜가.
4월 30일 날 고시가 되는 것은 4월 30일 이전에 파느냐 이후에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 계산이 틀리게 된다는 거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5월 30일 이전에 파느냐 5월 말일 이후에 파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산출하는 계산 근거나 공식이 다 틀리게 적용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